상상해보세요. 3년 동안 링 위에서 맞기만 하던 복서가 있어요. 매 라운드 코너에 몰리고 해설자들은 저 선수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근데 2026년 1월 갑자기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코너에서 뭔가 바뀐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판을 뒤집은 이야기예요. 자, 먼저 얼마나 처참하게 맞았는지부터 볼게요. 2024년 7월 삼성전자 주가는 88,000원을 찍었어요. AI 반도체 기대감에 하늘을 찌를 것 같았죠. 근데 4개월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4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외국인들은 32거래일 연속 팔아치웠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에요. 시가총액 300조 원이 무너졌어요. 삼성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내렸고요. KB증권은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낮췄어요. 현대차증권은 HBM 경쟁력 입증 전까지 박스권이라고 했고요. 그냥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다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HBM 때문이에요. 고대역 폭메모리,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의 심장이에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삼성이 여기서 SK하이닉스한테 처참하게 밀렸어요. HBM3 이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거든요. 퀄 테스트가 뭐냐고요? 엔비디아가 이 부품 우리 GPU에 써도 되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삼성은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엔비디아가 삼성 거 안 써 라고 한 거죠. 시장 점유율이요? SK하이닉스 57%, 삼성 22%. 3년 전만 해도 삼성이 메모리 1위였는데 AI 시대가 열리니까 2등으로 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 밀린 걸까요? 천조국 반도체 업체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기술력이 딸려서요? 찾아보니까요.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였어요. 201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끌던 사람이 권오현 부회장이에요. 삼성 반도체의 전설이죠. 메모리 세계 1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2017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후계자를 정해야 했죠. 권오현이 추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영현이에요. 권오현의 오른팔이었죠. 이 사람 이력이 독특해요. 원래 LG반도체 출신이에요. 2000년에 삼성이 LG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외부인이었던 거죠. 근데 실력으로 올라갔어요. 권오현 밑에서 D램 개발을 총괄했고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권오현은 전영현이 다음 타자라고 밀었어요. 근데요, 최종 선택은 김기남이었어요. 김기남이 누구냐고요? 삼성 토박이에요. 삼성에서 뼛속까지 자란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좋았어요. 내부 인맥이 탄탄했죠. 반면 전영현은요, LG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외부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김기남이 DS 부문장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전영현은요, 삼성 SDI로 밀려났어요. 배터리 회사요. 반도체랑 전혀 다른 분야예요. 삼성 반도체의 핵심 인물이 배터리 회사로 간 거예요. 사실상 좌천이죠. 잊혀진 영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김기남 체제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김기남 체제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의 권한이 엄청 커졌어요. 사업지원 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재무통들이에요.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설비 투자 결정권을 쥐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엔지니어가 HBM 투자해야 합니다. 3조 원 필요합니다. 하면요. 재무팀이 지금 당장 돈 안 되잖아. 수익성 분석 다시 해와. 컷. 이라고 한 거예요. 기술보다 숫자가 먼저였던 거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삼성 내부에서 인사 재무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기술 전문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마인드레뉴스는 더 직접적으로 썼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고장났다고요. 제트넷은 이재용 취임 2년 초격차 동력 상실이라고 비판했어요. 예전 삼성은요, 임파워먼트 시스템이 있었어요. 뭐냐고요? 기술 리더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거예요. 권오현 시절에는 기술 책임자가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현장 판단을 믿어준 거죠. 근데 김기남 체제에서 이게 무너졌어요. 모든 게 재무팀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요, HBM에 올인했어요. 2021년부터 HBM3 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요. 삼성이 수익성 분석 중일 때 SK는 공장 짓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요? 3년 뒤에 SK가 57%, 삼성이 22%, 3년 만에 뒤집힌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와요. 2023년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뭔가를 느꼈어요. 삼성이 밀리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비상조직이에요. 미래 먹거리를 찾는 특수부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의 수장으로 누굴 불렀을까요? 전영현이에요. 6년 만에 복귀한 거예요.
삼성 SDI에서 배터리나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미래사업기획단 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4년 5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원래 삼성 인사는 연말에 해요. 12월에 조직 개편하고 1월에 새 체제 출범하는 게 관리예요. 근데 5월에 갑자기 인사가 났어요. 6개월이나 앞당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HBM3E 퀄 테스트 탈락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삼성 거 안 써! 라고 한 게 2024년 초였거든요. 이재용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진짜 끝나겠다. 그래서 관례를 깨고 5월에 긴급 인사를 단행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 전영현이 DS 부문장으로 공식 복귀해요. DS 부문이 뭐냐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7년 전에 김기남한테 뺏겼던 그 자리예요. 전영현이 돌아온 거예요. 전영현이 복귀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경영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자와 주주 여러분께 반성한다고요. 삼성전자 역사상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근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칼을 뽑았어요. 첫째, 설비 투자 결정권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CFO,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가 이거 돈 안 돼, 투자 안 해 라고 하면 끝이었거든요. 전영현이 이걸 뒤집었어요. 이제는 CTO, 기술 책임자가 결정권을 쥐게 된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기술 개발해! 가 가능해진 거죠. 김기남 체제에서 무너졌던 임파워먼트 시스템을 다시 살린 거예요. 둘째, 수율 마스터팀을 만들었어요. 수율이 뭐냐고요?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정상품이냐는 거예요. 수율 70%면 100개 중 70개가 팔 수 있는 거고 30개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가를 결정해요. 전영현은 이 수율 마스터팀을 공장마다 배치했어요. 불량품 나오면 공장장 목이 날아가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거죠. 셋째, PA팀을 부활시켰어요. PA가 뭐냐고요? 프로세스 아키텍처, 공정 설계팀이에요. 과거 삼성의 전설적인 팀인데 언제부턴가 사라졌었어요. 이 팀이 뭘 하냐면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을 실제 공장에서 양산하는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연구소에서는 되는데 공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PA팀이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전영현이 이걸 다시 살린 거예요. 넷째, AVP팀에 힘을 줬어요. AVP가 뭐냐고요? 애드밴스드 베큐um 패키지, 첨단 진공 패키징 팀이에요. 사실 이 팀은 3년 전부터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던 팀이에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고요? HBM은 메모리 칩을 탑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8단, 12단, 16단 이렇게요. 예전에는 범프라고 해서 작은 금속 볼로 연결했는데 이게 두꺼워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납땜 없이 구리끼리 직접 붙이는 거예요. 두께가 확 줄어들어서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어려워요. 구리 표면을 나노미터 단위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안 붙어요. 김기남 체제에서는 아직 돈 안 되잖아 라면서 지원이 적었어요. 전현현이 여기에 자원을 몰아줬어요. 그리고 이게 잭팟이 터져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4년 말 삼성 HBM4 초기 수율이 35%였어요. 100개 만들면 35개만 쓸 수 있고 65개는 버리는 거예요. 불량품이 산더미였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 탈락 위기였어요. 근데 2025년 중반에 70%를 넘겼어요. 업계 첩보예요. 수율 70%면 황금알 낳는 거기예요. 원가 경쟁력에서 SK를 압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6개월 만에 수율을 2배로 올린 거예요. 수율 마스터팀이랑 PA팀이 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삼성이 자존심까지 버렸어요. 원래 삼성은 NCF라는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논-컨덕티브 필름,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에요. 칩을 쌓을 때 필름으로 붙이는 방식인데 열이 잘 안 빠져요.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주범이었어요. SK하이닉스는 MRMUF라는 방식을 썼어요. 액체를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인데 열을 잘 빼서 성공한 거예요. 업계 소문에 따르면 삼성이 경쟁사 방식을 일부 도입했대요. 자존심 다 버리고 SK 방식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예전 삼성 같았으면 우리 방식이 최고야 하면서 고집 부렸을 거예요. 전현현 체제에서 바뀐 거죠. 기술적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한 거예요. 자, 그럼 엔비디아는 왜 갑자기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었잖아요. 점유율 57%로 압도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젠슨 황의 속내를 읽어야 해요. SK하이닉스가 배짱 장상을 시전했어요. HBM3E가 $300 중반이었는데 HBM4는요? 500, 600달러를 불렀어요. 개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요. 50에서 70% 인상이에요.
우리 아기면 어디서 살 건데 라는 거죠. 독점 기랍의 횡포예요. 근데 젠슨 황이 누굽니까? 가격 깎는 귀신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공급업체에 귀 짜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격 70% 올릴게요. 싫으면 말고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젠슨 황이 삼성이라는 대항마를 키운 거예요. SK 콧대를 꺾어버리려고요. 야, 니네만 있는 줄 알아? 삼성도 있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삼성이 잘해서 뽑힌 것도 있지만 SK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기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SK 하이닉스는 구조적인 약점도 있었어요. 첫째, 물량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청주 M15X 공장 개조가 늦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물량이 급한데 SK가 죄송합니다, 라인이 꽉 찼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둘째, TSMC에 의존해요. HBM 밑에 깔리는 로직 다이를 SK가 못 만들어요. 로직 다이가 뭐냐고요? HBM 맨 아래층에 깔리는 기판 같은 칩이에요. 뇌로 치면 척수 같은 거예요. 메모리가 뇌면 로직 다이는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SK는 이걸 못 만들어요. 파운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TSMC한테 맡겨야 하는데 TSMC 라인이 꽉 찼어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다 줄 서 있거든요. 물량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셋째, 삼성은 혼자 다 해요. 메모리, 로직 다이, 패키징까지 한 공장에서 끝내요. 아이큐브 턴키 솔루션이에요. SK한테 맡기면 3개월 걸리는데 삼성한테 주면 1.5개월 만에 나와요. 젠슨 황이 속도에 미친 사람인 거 아시죠? AI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데 빨리 물건을 내놔야 하거든요. 넷째, HBM4부터는 커스텀이에요. 엔비디아가 자기들만의 기능을 로직 다이에 넣고 싶어 해요. SK는 TSMC한테 전달해야 하는데 삼성은 직접 해줄 수 있어요. 파운드리가 있으니까요. 형님, 원하는 기능 다 넣어드릴게요. 설계도 주시어 바로 찍어드릴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섯째,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HBM4부터 필수 기술인데 삼성 AVP 팀이 3년간 갈고 닦은 게 여기서 터진 거예요. SK는 기존 방식 개량으로 버티려다 수율 한계에 봉착했고요. 근데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글, 아마존, 메타 아시죠? 빅테크데이요. 이 회사들이 지금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왜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을 만들어요. 근데 이 칩들도 HBM이 필요해요. SK 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 물량 되느라 이쪽을 못 챙겨요. 삼성이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삼성이 뭐라고 했냐고요? 너네 칩 우리가 만들어주고 HBM도 우리가 줄게.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묶은 1+1 패키지 딜이에요. 구글이나 아마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주고 거기에 삼성 HBM도 끼워 파는 거예요. 원스톱 쇼핑이죠. 이건 SK 하이닉스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전략이에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요. 삼성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결과요? 2026년 1월 로이터 보도예요. 삼성전자 다음 달 HBM4 양산 돌입, 엔비디아 봉급. 2월부터 본격 양산이에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차세대 GPU용 HBM4 공급 비율이 SK 하이닉스 66%, 삼성 33%예요. 역전은 아니에요. 근데 격차가 확 줄었어요. 3년 전에는 57%대 22%였거든요. 35%포인트 차이가 33%포인트로 줄었어요. 3년 만에 링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가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2024년 7월 88,000원, 11월에 49,000원, 반토막. 4만전자라고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2025년 4분기 실적이 터졌어요.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 역대 최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208% 증가, DS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80%, 2026년 1월 2일 신년 첫 거래일에 12만 8,500원, 1월 15일에 14만 3,900원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1월 19일에 15만 원 돌파, 저점에서 3배, 4만 전자가 15만 전자가 됐어요. 시가총액 900조 원 돌파, KB증권 목표가 18만 원, UBS도 목표가 상향하면서 2026년 실적 전망을 컨센서스 대비 24% 높게 잡았어요. 애널리스트 44명 중 40명이 매수 의견, 매도 의견 0명. 시장은 삼성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물량 여유가 있어요. 원래 삼성은 D램 불황 때 평택 P3, P4 라인을 놀려뒀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가동을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기회가 됐어요. HBM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 놀던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했어요.
SK는 공장이 터지기 직전인데 삼성은 빈 그릇이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둘째, 생산 능력을 확 늘리고 있어요. 지금 HBM 생산 능력이 월 17만 장인데 2026년 말까지 25만 장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50% 증가해요. 물량 공세가 가능한 유일한 회사가 삼성이에요. 거기에 2025년 11월 삼성이 뭘 발표했냐면요. 5년간 450조 원 투자해요. 중단됐던 평택 5공장 건설도 재개했어요. 2026년 4월 착공해서 2028년 가동 예정이에요. 여의도만한 크기의 평택 캠퍼스에 또 하나의 초대형 공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4만 전자 시절에 멈췄던 투자가 15만 전자가 되니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셋째, HBM4E도 준비 중이에요. HBM4보다 더 고성능 버전이에요. 2026년 중반에 샘플 나올 예정이에요.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내놓으면 진짜 역전이 가능해요. 넷째, 파운드리도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예요. 근데 2027년에 흑자 전환 목표예요. HBM 로직 다이 물량이 들어오고 빅테크 칩 수주가 늘어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플러스 패키징 시너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만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첫째, 삼성의 반등은 운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김기난 체제에서 재무통이 쥐고 있던 칼자루를 전영현이 기술통한테 돌려줬어요. 7년 전에 밀려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조직을 뜯어고친 거예요. 이건 구조적 변화예요. 둘째, HBM4부터는 경쟁의 룰이 달라졌어요. 메모리만 잘 만들어선 안 돼요. 파운드리, 패키징, 커스텀 설계까지 다 해야 해요. 삼성이 유일하게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셋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66%를 쥐고 있어요. 진짜 승부는 HBM4E 그리고 HBM5에서 나요. 근데 물량, 생산 능력, 파운드리 시너지까지 보면 삼성이 더 갈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삼성의 부활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이 살아나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같이 숨을 쉬어요. 삼성한테 납품하는 수백 개 협력사들이 있거든요. 낙수 효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3년간 맞으면서도 칼을 갈았던 회사가 있어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조직도 뜯어 고쳤어요. 7년 전에 밀려났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링 위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복서의 진짜 실력은요. 몇 번 맞았느냐가 아니라 몇 번 일어났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라운드가 남았어요. 여러분은 삼성의 부활 어떻게 보세요? 진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 더 지켜봐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뇌강이었습니다.